오늘은 한의학적으로 이 어지럼증 그리고 현기증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혹시 여러분은 현훈증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십니까? 현기증과 현훈증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기증부터 얘기해보죠. 이게 뭡니까? 저희가 일단 병원에서 뭔가 치료를 받는 것은 사실은 다 현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현훈? 예, 그걸 한글로 이제 어지럼증, 어지럼증이라고 하죠. 같은 것입니다. 현기증이 어지럼증이 아니고요. 네. 현기증이라 함은 어지러울 현, 기운기, 즉 어지럼기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태풍이 부는데 바람기가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소금 염전에 가서 소금기가 있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지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현훈, 어지럼증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로 뭔가 전조 증상을 보이는 단계. 그런데 그런 것은 살짝 왔다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워낙 허다하기 때문에 네. 질환으로 보지는 않지만 다른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판단 도구로 쓰는데 그런 것을 현기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현훈증이 질환인 거고 현기증은 현훈증으로 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현훈증은 근데 왜 이렇게 낯설죠? 저희가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하고요. 현우는 한방에서 쓰는 진단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은 우리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네. 그런 증상은 다 어지러울 현에 들어가고요. 훈은 물이 훈자인데 네네. 무슨 구름 낀 것처럼 뭔가 물이 져 있는 것 같은. 즉 머리가 띵해요. 뭔가 맑지 않아요. 좀 속이 좀 약간 안 좋아요 하는 이제 머리 쪽에 어떤 불편함 증세가 어지러움에 겸해 오는데 네. 한방에서는 현과 훈으로 나누고요. 그 증세가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기증과 현훈증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가요? 아니면 나눠서 이야기를 해도 현우는 괜찮나요? 나눌 필요 없습니다. 현도 왔다 훈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같은 병으로 보시고 네. 이제 지금 먼저 다룰 현기증은 그 전조 증상으로서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청취자분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기증,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현기증이라 함은 어지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떤 뇌이라든지 이런 뇌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달팽이관과 어지럼증 일으키는 전정기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것을 합쳐서 뇌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이 뇌이에 어떤 자극이 올 때 전조 증상으로서 건들게 되면 실제 얘가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 건드리기만 할 때는 현기증이 먼저 오고요. 실제 얘네가 망가지면 현훈이 발생하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축두골 속에 들어가 있어서 소리 신호를 귀로 받아서 달팽이관은 뇌로 전달해서 소리를 듣게 하고 전정기관은 시상하부 쪽으로 보내주면서 균형 감각을 머리의 움직임을 뇌에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인데 네.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현훈 또는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도 현훈. 그런데 여기에 신호를 줘서 어지러움이 오기 직전 상태의 신호. 이거는 현기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거는 다 이 귀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중추성 어지럼증과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말초성 어지럼증 또 요 중간 단계가 있거든요. 연결 단계. 네. 에도 이제 문제가 올 때 다 현기증이 올 수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현기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 보통은 그러니까 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머리 쪽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때 현기증을 느끼는 거네요? 아주 미세하게 그렇지 않은 전신질환에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뭐 저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폐의 문제 이런 거로 올 수도 있게 되지만 거의 95% 이상은 이제 머리 쪽의 문제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빈혈과 현기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빈혈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또 유발을 하잖아요. 또 저혈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실제 뇌 전체에 문제를 주게 됩니다. 사람의 균형이라 하는 것은 전정기관이 머리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네. 이것을 뇌에 주면 뇌가 뇌간, 손해 등이 작용을 하고요. 시신경과 서로 맞춰봅니다. 시신경은 세신경이 오른쪽으로 휙 하고 움직일 때 전정기관도 오른쪽으로 휙 돌면 우리가 생각할 겨를 없이 넘어지지 않으려 손을 딱 짚잖아요. 그쵸. 그게 전정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머리의 움직임을 뇌에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뇌와 전정기관이 알아서 상호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안
안 될 때 어지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전정기에서 뇌로 신호를 줄 때 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안에 뇌혈관, 뇌혈류, 뇌간, 소뇌 이런 것들이 중간 조직이 있단 말이죠. 이런 데에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뇌가 혈액의 공급을 못 받아요. 빈혈이에요. 철분이 모자라. 또는 혈액량이 부족해. 또는 뭐 혈압이 낮아. 저혈압. 네. 당뇨로 인해서 슈가, 설탕이 너무 많아. 당뇨 때문에 아니면 무슨 뭐 저혈당 상태라든지 신경의 손상이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현운의 주 원인인 중추성과 말초성을 빼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빈혈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빈혈은 철분제를 먹죠. 네. 금방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매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철분을 이제 보강을 함으로써 적혈구의 상태가 이제 개선이 되고 적혈구 기능이 회복이 돼서 좋아지는 건 일시적인 것이고 안에서 충분히 혈액을 공급해주는 치료를 해주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만 그것은 뇌 전체에 우리가 근육 활동도 마찬가지. 근육이 힘이 없잖아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똑같이 뇌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어지러운 것입니다. 두통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빈혈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처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어지러움의 가장 큰 원인들,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죠. 빈혈 치료가 되시면 일단 어지럼증도 같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어지러움 거고요. 자체를 고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빈혈만 고치면 되는 거죠. 혹시 어지러움 증상이 고막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한쪽 고막이 현재 뚫린 상태인데 네. 현기증도 있고요. 때로는 속이 메스껍기도 합니다. 현운증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고막 천공은 이제 고막을 자라게 하는 한방적인 처방들이 있고요. 기술이 있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구멍이 뚫렸을 때는 이제 공간감이라든지 귀 구멍이 이관을 통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압력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평형 감각도 같이 림프에게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차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막 손상이신 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거의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러면 속이 메스꺼운 경우도 네. 이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에 한운증으로 발전이 메스꺼움은 또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멀미하시죠. 네. 멀미하고 같은 기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전정신경, 뇌신경은 12쌍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24개. 즉 머리의 어떤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별도의 신경이 있는 거죠. 촉수 말고. 그 신경 중에 8번 신경이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8번이 전정신경입니다. 근데 그 8번 신경이 머리의 움직임을 캐치해서 뇌 속으로 들어갈 때 촉수와 만나겠죠. 만나는 부위에 위장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라든지 아니면 얘가 다쳐가지고 계속 전기적 신호를 방출하게 되면 그 전기적 신호가 위장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위장이 경직되게 되고 그러면서 미식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메스꺼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장이 경직돼서 부드럽게 있지 않게 되면 위 안에 위산도 정체가 되고 하면서 빈속에도 미식거리게 되는데 이런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에 의한 미식거림 입니다. 물론 중추성 어지럼증에 의한 고혈압이나 뇌졸중, 전조증에 의한 미식거림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지럼증이 그 미식거림 구토를 동반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면 네. 어지럼증, 한운증도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손상이 됐을 때 현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무선 이어폰을 자주 끼게 되면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달팽이관에 손상을 주게 되죠. 소리는 귀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청각신경 소리가 모아져서 뇌로 들어갈 때 진동을 계속 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림프액이 진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과 연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음을 너무 많이 접하거나 시끄러운데 오래 계시게 되면 미식거리다, 맞아요.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제 림프액을 공유하고 있는 뇌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소음 환경을 피하시고 이어폰을 빼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계속 지속되면 어지럼증이 증상으로 질환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간혹 그 소음 환경을 피하실 수 없는 환자분들 중에 소음을 피했는데도 이미 전정기에 손상이 와서 습관적인 어지럼증과 미식거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기증이 언제 일어나냐? 그러니까 뭐 운동 중에 나타나냐? 아니면 뭐 밥을 안 먹었을 때 나타나냐? 네. 아니면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냐? 이런 언제 나타나냐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원래 한방에서 나눌 때 그런 원인별 분류로 치료를 할 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원인을 한방에서는 대략 40개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40개씩이나 네, 있어요. 그 40개의 원인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끼니를 걸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체력 손상이 왔을 때는 합쳐서 기허 현훈, 기허 어지럼증이라고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로나 이후에 어지럼증 환자 많이 늘으셨거든요. 맞아요. 백신이라든지 코로나가 들어와서 면역을 떨어뜨렸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별로 이제 노화는 또 노화대로 또 원인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원인별 접근에 의해서 한방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을 이제 진료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습니까? 노안. 노안. 자, 그것이 이제 시상하부라는 이제 부분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전정신경이 가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눈과 만나게 됩니다. 시신경과 서로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눈과 시신경과 이 전정신경은 VOR 기능이라고 해서 서로 연동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운전을 하고 막 갈 때 눈은 100km인지 뭐 브레이크 밟을 때 0km로 줄을 건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전정기관을 약간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미식거리지 않은 겁니다. 어지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차 뒤에서 핸드폰 보고 책 보면서 가면 어지럽죠. 그쵸. 미식거리죠. 그게 왜 멀미나고. 그러냐면 눈은 정지해 있다고 신호를 주는데 전정기관은 계속 100km로 달리는 중이거든요. 섰다 갔다 섰다 갔다 이렇게 되면 편차가 발생하고 그것을 어지럽다고 느끼게 되는 거여서 그것이 노안이나 아니면은 그 결막의 어떤 다른 장애라든지 근시 또 이제 그 방금 하신 이제 노안은 원시 쪽이잖아요. 이런 모든 영역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시상하부가 불편해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미식거림이나 어지러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평소에 예를 들어 차를 탔을 때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랬을 때 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진단을 해서 전정계에 문제가 있어서 별다른 그 큰 움직임이 아닌데도 큰 오류 전기를 뇌로 보내는 것이라면 전정계를 고치는 것이고요. 네. 위장이 문제가 돼서 가벼운 전기의 흐름인데 위장이 경직되는 것이라면 위장을 잘 풀어줘야 되겠죠. 그럴 땐 또 위장이 담음, 습담, 담적 이런 게 많은지 아니면 이제 냉성인지 아니면 식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위장을 먼저 고칠지 이렇게 구분을 한 이후에 원인별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죠. 원인별로 치료법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고요. 이제 치료법 자체만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은 사실은 전정계의 문제는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약의 어떤 치료율이 한 7, 80%는 약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중요하게 되는데 원인별로 처방도 다르지만 추가되는 치료가 약침이냐, 침이냐, 부항이냐, 뜸이냐, 아니면 추나냐, 이제 뭐 턱관절 교정을 하기도 하고요. 디스크를 치료해서 어지러움을 고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성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하느냐 이런 이제 원인별 접근으로 다른 처방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증상과 함께 나타나냐.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어지럽기만 하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네. 아니면 두근두근거리면서 네. 아니면 호흡곤란이 함께 온다든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속이 미승미승거리면서 네. 아니면 손발이 저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증상이 같이 오면 다 다른 건가요? 원인? 그렇습니다. 각각의 아까 40가지 원인들이 그 구분됐을 때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딸려오는 증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COPD 같이 그 호흡의 어떤 전달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심장 불안증으로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있다든지 당뇨병에 의해서 신경병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어지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원인 질환 치료와 동시에 어지럼증 전정계의 치료를 겸하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어지러워서 병원을 찾으시는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게 현기증인지 현훈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판단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병이라고 이해하시기에 오히려 어지럼기가 살짝만 와도 현운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은 것에 현기증이 가볍다 보니까 현기증을 이렇게 다소 편안하게 생각하시다가 때를 놓쳐서 현운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시죠. 그런 설명을 저희는 이렇게 해드립니다. 현기증은 한방이고 양방이고 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고치게 됩니다. 많은 실제 전정기관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빈혈일 때 철분제 먹고 뭐 저혈압일 때 녹용 보약 먹고 고혈압일 때 고혈압 혈압 강화제 먹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럴 때 전정기관을 고친 것은 아니다. 원인되는 것을 고쳤을 뿐이다. 따라서 그런 어지럼증 현기증이 자꾸 반복된다면 전정기관의 손상이 왔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적극적인 진료를 받으시고 그것을 잘 치료법은 현기증과 현운이 동일하다. 이명이 있는데요. 이명이 시작되면 현기증이
후유증이 같이 옵니다. 이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명과 난청은 달팽이관의 손상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정기의 문제로 왔을 때 어지러움이 유발되기 때문에 두 개가 전혀 다른 신경이어서 같이 오지 않는다고 과거에 1800년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림프액을 공유하고 있고 신경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자극, 같은 도화 현상을 동반하게 되고 그래서 어지럼증을 동반하면 이명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명이 동반할 때 어지럼이 발생되거나 또 난청이 동시에 오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왔을 때는 메니에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오지 않고 한 두 가지 왔는데도 메니에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 가지 동시에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명만 가지고도 어지럼증만 가지고도 이명 충분히 올 수가 있죠. 사실 이명이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안 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좀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더 큰 소리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잊어버리는 게 그 순간에는 이겨내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청각 유모 세포가 손상된 게 이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따르르르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포는 가만히 서 있는데 부러진 세포 하나가 달달달달 하면서 소리를 계속 주는 건데 여기다 소음을 계속 주게 되면 얘를 계속 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지쳐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즉 더 망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반복했을 땐 나중에 그 영역대의 청각이 감소해주는 부분적인 난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특정 소리들이 안 들릴 수도 있겠네요.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지혈증은 가장 흔한 것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많이 씁니다. 스타틴 성분은 간독성을 유발한다고 돼 있고 또 스타틴 먹고 나서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약을 바꾸거나 이제 줄이거나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한 후유증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약들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어지럼증을 후유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지럼증 때문에 좀 많이 고통받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네.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어떤 차, 음식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게 40가지의 원인도 이제 물론 한 방에만 있는 분류법이긴 40개 합니다만 추천해 주세요. 예, 그 40가지가 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국화차 종류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소화장애가 유발되거나 담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진피차, 귤차 같은 거 또 이제 권해드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기들이 있지만 체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분들 중에는 인삼 같은 거 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녹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어지럼증에 좋은 약제는 제가 뭐 대충 따져봐도 한 100가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거나 드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까운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아 이런 원인이 있으시구나를 안다면 그러면 이런 원인에 어떠한 음식이 좋을까요? 라고 진단 선생님께 여쭤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입니다.